합격 해커스. 네, 안녕하세요. 네, 해커스 공무원의 보건직 최성희입니다. 자, 오늘 2024년도 보건직 합격을 위한 커리큘럼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합격 제작소입니다. 보건직의 비밀병기 전략입니다. 메인은 보건직이고요. 우리 보건직에서는 공중보건하고 보건행정 두 과목의 전공이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은 보건직입니다. 그러나 밑에 보건진료직, 의료기술직, 군무원, 교육청, 보건복지부 연구사 그 직렬에는 공중보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렬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함께 이 오리엔테이션, 우리 합격 제작소에 대한 보건직의 비밀병기 전략을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많은 직렬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메디컬 학과에 나오시게 되면서 보건직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략 5% 정도는 기타 타 전공 분야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도전을 하십니다. 우리 메디컬 학과에 졸업하시는 관련 과에서는 가산점 5점을 주죠. 그 다음에 타 전공 분야이신 분들은 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산점을 준비할 수 있는 3점짜리 보건교육사나 위생사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하셔서 우리가 5점을 받는 수험생분들에 따라가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또 하셔야 돼요. 자격증에 플러스 가산점을 받으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많은 직렬들 중에서 보건직 과목을 준비해야 하지만 이제 초점을 맞춘 강의가 찾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저를 많이 이제 찾아주셨고, 또 2024년도에도 적중의 신화는 계속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적중할 것인가? 이거는 저의 문제가 되는 거죠. 강의나 그다음에 모의고사나 쪽집게 강의라든가 마무리 특강이라든가 이거는 저의 문제고요. 저 이유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해커스 공무원에서 커리큘럼을 7월부터 구경함부터 스타트가 된다는데 어떻게 커리를 따서 내년 2024년도에 합격을 할 것인가?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야 되고 그 습관대로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강의를 수강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제 오리엔테이션 합격 제작소에 오신 것도 여러 OT를 보고 나서 이제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저와 맞는지 이제 여러 강사분들의 강의를 듣게 되면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될 텐데, 저는 이렇게 템포가 통통 튑니다. 그리고 적중이라는 거는 소문이 다 나서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 초점에 맞춘 강의를 찾기 위해서 저 또한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 또한 노력을 해야만 작품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광범위한 보건직 시험의 과목의 이론의 학습 양으로 시작하기 망설이는 수험생을 위해서 일단은 저는 이론을 재밌게 가르치죠. 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계속 그럴 거고. 네. 그래서 재미있는 이론 강의를, 중점적인 내용에 초점을 강의를 할 거고, 또 시사 방향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쓸데없는 얘기가, 나중에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사실, 누군가는 선생님이 저 말 하는 이유를 알겠구나. 라는 그러한 수험생 선생님들, 또 합격 선생님들 저 보고 싶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분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네, 초점을 강의 시사 방영을 하고요. 자, 합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이제 갈수록 전공에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을 작년부터 피부로 느끼셨을 거예요. 문제가 공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올해 또한 공개가 됐어요. 내년에도 공개가 되면서 시험 문제는 국영안의 무게보다는 이제 전공의 무게가 좀 더 쏠리지 않느냐라는 것을 올해도 2023년도 6월 시험에서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 무시하면 안 되는 과목으로 올해 그것을 보여주게 되었으니 24년도의 전략을 단단히
우리가 전략을 짜셔야 되겠습니다. 네, 23년도에 6월에 공중보건 통계예요. 제 기출특강 했을 때도 이 표를 보여줬거든요. 공중보건은요, 여러 직렬에서 이 한 과목을 보는 직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디서 많이 나오게 되냐 하면 환경보건과 보건행정, 그 다음에 역학 질병관리 파트에서 주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에너지와 힘을 많이 쏟으셔야 되고 굉장히 광범위한데 식품이나 정신보건, 산업보건, 학교보건, 뭐 법령 여기에서는 각각 한 문제씩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환경 파트와 감염 파트 이쪽에서의 암기력의 싸움에서 당락이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쏟으셔야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중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판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이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이에요. 보건행정은 그야말로 사회보장 제도, 그 다음에 보건의료와 보건의료 체계의 이해 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시험 문제가 나왔고, 이제는 보건기획 파트에서도 엄청나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빈도수가 거의 좀 없었거든요. 한두 문제였었는데, 이제는 이제 대놓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건소나 관공서에 가셨을 때에 정책이나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잘 쓰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할 때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드려요. 그러다 보니 시험에서도 실무와 이론이 맞물려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른 기타 정책부터요, 인사까지는요, 거의 기출의 내용에 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희 선생님의 합격 제작소에서 합격 커리큘럼은요. 스텝 1은 기본 심화 이론을 합니다. 스텝 2, 스텝 3, 스텝 4가 있는데 기본 심화를 저렇게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이유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동형 문제 안 풀어도 돼요. 파이널 특강 안 해도 돼요. 실전 마무리 특강 안 해도 돼요. 그만큼 기본기가 기초공사가 잘 되어야만 어떻게 건물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단계의 커리큘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과 심화의 해독을 많이 하고 간 수험생들, 경쟁자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랗게 색칠해 놓은 저 기본, 심화, 이론, 힘, 에너지 거의 200% 끌어올리면서 여러분들과 가을과 겨울을 보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이 엄청 오게 되는 1월에는요. 기출 동형 문제 풀이를 하게 되죠. 패턴이 이렇다. 이렇게 나온다. 우리가 70%, 80%는 맞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 확률이 기출의 베이스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패턴 분석을 기출 동형 비슷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2회독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파이널 특강하죠. 파이널 특강에서는 여러분들 이때 요약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과 심화 이론에 교과서를 정말 수험서를 많이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때는 암기식으로 이론을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거 나왔을 땐 요거 찍어. 공통 이거 찍어라. 이런 것들을 제가 암기 팁을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실전 마무리 모의고사를 하면서 우리는 수험장에 가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본과 심화반에서는 이론을 완성해야 돼요. 체계적으로 이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방대한 이론 정리하죠. 이론을 정확하게 소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위클리 테스트를 합니다. 전주에 공부했던 거 오랄 테스트하고 페이퍼 테스트 하면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개별적으로 다 여러분들 체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강 선생님도 그 자료를 탑재를 해주시게 되면은 꼭
보지 않고 정답을 보지 않고 풀어봅니다. 직강 선생님들께서는 시험 보는 자세로 현장에서 풀어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이론 정리, 방대한 이론 정리가 어느 순간에 될 겁니다. 그런데 초반에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책 두께 자체가 굉장히 두껍죠. 네. 그러면서 이게 무엇 말인가 굉장히 하다고 딱딱한 글씨가 많은 이 내용을 소화하는데 초반에 4주는 힘들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멍하니 가도 상관없어요. 어느 순간 머릿속에 이론 등이 남아있을 것을 100% 제가 장담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스텝 1의 기본과 심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단원별로 기출 요약과 분석을 한 방에 정리를 하게 되죠. 한번 들어봤어요. 시간이 남아서 2회독을 또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출로 들어왔더니 선생님이 기본과 심화반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 이러한 기출로 연결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방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방향성을 타요. 예측을 하라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출제자의 입장에서 예측할 수준의 경지가 오를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귀따갑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단원별 기출 요약과 분석을 하고 문제풀이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 과정이 2단계고요. 그다음 파이널 특강 들어가죠. 결국에는 기출 중심의 이론의 정리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이제 한 문제에서 정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니 이제 두 문제에서 새로운 문제를 준비를 보건직에서는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세 문제 색다르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두 문제까지 올해는 조금 기출에 떨어진 문제가 나왔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초공사부터 기본 심화 이론에서 100% 해커스 공무원에서는 다 나왔었습니다. 시험 문제 20문제가. 그래서 이제 내년을 우리가 적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출 중심의 이론 정리를 빠르게 할 겁니다. 이때 암기를 할 겁니다. 암기 팁을 줄 거고 방대했던 기본과 심화에 내가 얼마나 지금 암기를 하고 있는지 그 2개월 동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내가 얼마나 암기를 했는지, 어디에서 암기가 안 됐는지, 암기 안 되는 거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서 이러한 방법으로 암기해봐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그렇게 암기를 하게 되면 100% 다 됩니다. 너무 재밌어서 그래요. 그냥 두 문제 또는 한 문제 출제 적중을 위한 연습을 하고 이때에 시간이 좀 남아요. 그래서 법령을 모두 점검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법령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혼자 하라고 하면은 절대 하지 않으니까 관련 법령을 이때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실전 연습하죠. 고득점을 도전을 해야 되겠죠. 동형 문제에서 빠진 내용, 그 다음에 기출 중심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두 문제, 그래서 적절하게 모의고사에 넣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여러분들 2개월 단위로 전국 모의고사가 있을 겁니다. 네, 해커스에서는 저희 기술직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건직 시험 문제가 가장 큰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의 마무리 이 모의고사 하는 것보다 더 높아요. 난도도 굉장히 높아요. 변별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꼭 풀어보셔야 되겠고 파이널 모의고사는 그야말대로 실전과 유사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변별력이나 난도가 좀 내려와요. 전국 모의고사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까? 그게 여러분들이 내년 6월에 예상하지만 그때의 시험 문제 난이도와 변별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득점을 몇 점이에요? 20문제 다 맞춰야 되겠죠? 100점을 맞아야 되겠다. 내가 국영 안에 있어서 조금 점수 관리를 하려면 전공에서 95점은 맞아야겠다. 95점 이상 맞아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년 커리를 이렇게 합격 제작소에서는 보건직은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그 수기를 써주신 게 있죠? 예.
저도 암기법과 쪽집게 강의 그리고 정보력 소문이 이미 났지만 성희쌤이 말씀하신 문제가 대부분 다 나왔다 해서 어떤 선생님께서 이렇게 합격 수기를 정말 감사하게 써주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합격의 신화, 적중의 신화는 해커스 공무원에서 계속될 거예요. 자, 위대한 업적은요, 이루는 원동력은 강한 힘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no pain, no gain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메일 저한테 주고받으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은 제가 꼭 이 문구를 아예 꼬릿말로 해놨기 때문에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뭔가 다시 빌드업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메이크업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초공사를 다시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초시생 선생님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자만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독을 많이 하는 수험생은 우리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 나중에 2024년도에 합격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겁니다. 자, 다 같이 노력하실 준비 되셨나요? 제가 2023년도 6월에 그 시험에 해설 강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죠. 심장이 뛰는 한 그대를 지켜드리라. 이거는 어느 응원가의 한 대목이에요. 제가 심장이 뛰는 난 우리가 역사 공부, 공중보건 역사 공부할 때도 내가 그 누구야, 2AM이야, 2PM이야 그 노래도 불러주면서 우리가 하트 하면서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가진 사람을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는 재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자체가 그냥 유머 그냥 몸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심장이 뛰는 한 그대를 지켜드리라. 알레오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해커스에서 내년에 2024년도 합격 제작소에서는 보건직을 이렇게 커리큘럼을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지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나고 인강에서도 여러분들 또 만나고요. 그다음에 제가 밴드에서 간간히 여러분들을 부르게 됩니다. 줌 수업을 모든 선생님들이 이 안에 다 오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전국구에서 어떻게 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 번씩 오라고 할 때 또 한 번씩 제가 시간이 나면 점검을 해줘요. 이론을 한번 훑어본다던가 모의고사를 본다던가 뭐 밴드 안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밴드에서 모여라 하면은 모이셔가지고 해커스에서 공부 열심히 하신 선생님들 그 안에서 행운과 그 다음에 뭘 가져가야 되겠어요? 노력과 기회와 방법과 정보를 그 안에서 가져가셔서 내년에 이 이론과 커리를 더 플러스 알파는 그 안에 있어요. 제가 갑자기 뭔가가 직감, 뭐 영감이 딱 떠오른다 그럼 그 안에다가 다 녹아내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합격 제작소 2024년도 네, 합격 제작소의 커리큘럼 보건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공지 띄우면 네, 강의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